저는 27살 여성입니다. 얼마 전 헛웃음이 나올 만큼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을 겪게 되어 이렇게 사연을 올려봐요. 애 딸린 유부남과 5개월가량 연애를 했었거든요. 참 오해는 마시고요. 유부남인 거 아예 몰랐습니다. 거기다 애가 있다는 것도요. 물론 결혼을 한 번 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마저도 부인과 사별했다고 했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짓말에 깜빡 속았네요. 일단 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자면 좋으신 부모님 밑에서 큰 사고 안 치고 잘 자랐어요. 대학교도 무난히 졸업해 현재 대형 인테리어 사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는 저는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 퇴근하고 요리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. 그 꿈이란 게 뭐냐면 제 이름을 걸고 베이커리 가게를 시작하는 거였습니다. 어릴 때부터 요리하는 걸 아주 좋아했고 여러 가지 재료들이 일정한 순서와 레시피를 거치면 맛있는 음식으로 재탄생하는 그 일련의 과정이 제게는 무척이나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. 특히 그중에 제과제빵 쪽에 관심이 많았죠. 비록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꼭 제 가게를 내리라 꿈을 꿔왔어요. 물론 지금 다니는 직장이 별로라거나 빨리 그만두고 싶다는 뜻은 아니에요. 어찌 보면 일하는 강도에 비해서 복지도 좋고 급여도 꽤 빵빵한 편이라 잘리기 전까지는 쭉 다닐 생각이긴 합니다. 단지 퇴근하고 별다른 취미 생활이 없는 저로서는 친구들을 만나 수다 떠는 거 말고는 시간이 많이 남아요. 그래서 놀면 뭐 하나 싶어 요리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직장인들이 많아서 놀랬던 기억이 있네요. 저희 반은 총 10명이었어요. 3, 40대가 대부분이었고 저는 그중에 나이가 제일 어려서 막내라고 불렸는데 전부 여자만 있던 저희 반에 유일하게 청일점이 있었죠. 그 사람이 바로 제 전남친이었네요. 나이는 35살이라고 하더라고요. 키도 크고 어깨까지 길러 뒤로 묶은 장발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엔 충분했죠. 거기다 얼굴도 꽤 훈남인 편에 속했는데 일단 그런 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말빨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. 그렇다고 말을 엄청나게 빨리 하거나 많이 하는 건 아니었어요. 딱딱 상황에 맞게 할 말만 하는 편이었죠. 하지만 아주 정제되고 매너 있게 필요한 단어들과 수식어를 사용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분 좋게 만드는 재주가 있던 전남친이었습니다. 차도 B사의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고 옷도 명품으로 두르고 다녔는데 이쯤 되면 말 안 해도 다들 예상하실 거예요. 모든 여자 수강생들에게 인기가 최고였다는 걸 말이에요. 심지어 어떤 아줌마는 대놓고 내가 찜했으니까 다들 눈독 들이지 마. 저 총각은 내 거야 내 거라고 하면서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들이대기도 했습니다. 더 황당한 건 유부녀가 저런 말을 했다는 거죠. 참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는지 창피한 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. 아무튼 저 역시도 여자인지라 괜히 전남친 신경이 쓰였어요. 그러던 어느 날 학원에 사정이 생겨 수업이 펑크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수강생들 중 누군가가 그러는 겁니다. 그냥 헤어지지 말고 간단하게 맥주나 한잔 하러 가자고요. 그러자 분위기가 갑자기 그쪽으로 몰리면서 다 같이 치킨에 맥주를 마신 적이 있었습니다. 그때도 당연히 화제의 중심은 전 남친이었죠. 사는 곳부터 해서 하는 일이 뭐냐, 연애 경험은 있냐, 결혼은 했냐 안 했냐 등등. 모든 여자 수강생들은 아주 전 남친 주위에 딱 달라붙어서는 온갖 애교와 교태를 부리는 거예요. 저는 그냥 멀찌감치 다른 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 척했지만 저도 모르게 그쪽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더군요.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알게 되었는데 일단 전 남친의 말에 따르면 자기는 몇 년 전 아내를 병으로 잃어버리고 한참 방황하다 현재 마음을 좀 다스리기 위해 커피숍을 운영하며 지낸답니다. 그러다 이제는 고급 레스토랑을 한번 시도해볼까 하는 계획으로 요리를 배우고 있다는 가슴 아픈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. 전 남친의 애절한 이야기를 들은 모두 다 애처로워했습니다.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. 그런 속사정을 듣고 나니 전 남친이 더 신비롭게 보이고 동정심이 가더라고요.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전 남친이 그날 헤어질 때 제게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. 기분 좋게 취하고 싶은데 술이 조금 모자른 것 같지 않냐고. 그러니 술친구 좀 되어줄 수 있냐는 그의 제안을 저는 덥석 받아버렸고 그때부터 비밀 연애가 시작되었죠. 처음엔 꿈만 같았어요. 누가 봐도 완벽한 그 남자와 사귄다는 현실이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. 사실 이혼도 아니고 사별이라는 전 남친의 과거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.
결혼을 한 번 했다는 사실보다 사별을 했다는 부분에서 뭔가 그럴듯한 분위기가 더 크게 다가왔으니까요. 오죽하면 아이는 없다니까 다행이다라는 바보 같은 생각도 했었습니다. 학원에선 절대로 사귀는 내색을 할 수가 없었어요. 아마 저희 둘이 사귄다는 걸 알면 학원 그만둘 언니들도 꽤 있었을 테고 괜한 입방아에 오를 게 분명했으니까요. 그래서 저희는 학원 수업이 끝나면 차 안에서 데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외곽으로 나가서 영화도 보고 맛집도 찾아다니는 등 그저 일반 연인들과 마찬가지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. 제가 정말 의심을 전혀 할 수가 없었던 게 실제로 자기가 운영한다는 그 커피숍에도 두어 번 데리고 갔어요. 거기서 일하는 알바생들이 깍듯이 사장님 사장님 하며 인사를 하는 것도 봤고요.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꽤 이상한 부분이 있긴 했네요.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저를 당당하게 여자친구라고 인사시키지는 않더라고요. 전 남친에게 왜 나를 여자친구라고 소개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곤 했죠. 그게 말이야. 자기도 알다시피 내가 과거가 좀 그렇잖아. 아내가 죽고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슬퍼했는지 나보다 주위 사람들이 더 잘하는데 이제 와서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말하는 게 아직 좀 그러네. 정말 미안해. 마음의 상처가 다 회복되려면 얼마나 시간이 흘러야 할까? 그래도 자기가 서운하거나 속상하다면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가서 말할 수도 있어. 그러길 원하면 언제든지 말해줘라고요. 너무도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전 남친을 보며 얼마나 사별의 상처가 컸으면 이미 몇 년이 지났는데도 저렇게 아이처럼 아파할까 정말 가슴이 아픈 겁니다.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기다려주겠다고 했습니다. 그렇게 저희 둘 사이는 아무 문제가 없는 듯 보였는데 가장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죠. 그건 바로 육체적인 관계 문제였습니다. 제가 생긴 건 참 서구적으로 생기고 날라리처럼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들을 만큼 세게 생겼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보수적입니다. 지금까지 사귄 남자들 중에 실제로 관계를 한 남자는 딱 2명밖에 없을 정도로요. 그것도 모두 1년 넘게 사귀었을 때 겨우 허락을 했을 만큼 다른 건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보수적이에요. 뭐가 즐거운지도 잘 모르겠고 그저 의무감뿐이라 더 그럴지도 모르겠네요. 아무튼 저의 그런 모습 때문에 그렇게 매너 좋던 전 남친은 점점 조바심을 내고 말실수도 하는 등 우리의 육체적인 관계 문제 때문에 나중에는 심심하면 말다툼도 하고 서로 상처를 줬습니다. 전 남친은 요즘에 1년 넘게 그걸 참고 사귈 수 있는 남자가 어디 있냐고. 자기나 되니까 지금까지 참아준 거랍니다.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는 곧 한계인 것 같다. 더 이상은 장담 못하겠다. 이런 식으로 반협박까지 하길래 진짜 허락을 할까 싶다가도 또 망설여지더군요. 그게 어디 일정 시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. 제 진심이 열려야 몸도 열릴 텐데 점점 강도를 높여가며 보채는 전남친이 오히려 납득이 안 되고 저와 전남친 사이의 진실성까지 의심이 되던 찰나 저는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게 되죠. 바로 마지막으로 전남친이 하던 커피숍에 들렀던 날이었어요. 그때가 아마 사귀는 동안 3번째 들렀을 때일 거예요. 못 보던 알바생이 한 명 있길래 전남친한테 물어봤죠. 그랬더니 얼마 전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전남친이 화장실을 잠깐 간 사이 그 뉴페이스 알바생이 제게 무슨 쪽지를 건네주는 겁니다. 그러면서 다급한 목소리로 꼭 혼자 있을 때 보세요 꼭이요. 라는데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워낙 절박한 표정이 계속 생각이 나서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집에 돌아와 쪽지를 열어봤더니 거기엔 전남친의 신상 정보가 적혀 있더군요. 이름, 나이, 출신 학교와 현재 거주지 주소까지 여기까지는 뭐지? 라는 생각뿐이었는데 그 뒤에 적힌 정보를 보고는 마치 뒤통수를 망치로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 들더군요. 거기엔 전남친의 와이프 이름이랑 3살짜리 딸 이름과 신상 정보가 적혀 있었거든요. 그리고 마지막에 전화번호가 하나 적혀 있길래 바로 걸어봤죠. 그랬더니 웬 여자가 받는 겁니다.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소리치듯 물었더니 다짜고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아가씨, 내가 아가씨 인생 구해주는 거야. 그러니까 고마운 줄 알고 나오기나 해. 못 믿겠는 심정 충분히 이해하지만 일단 만나면 단 1초 만에 믿게 해줄 테니 나와봐. 하며 정말 사가지라고는 밥 말아 먹을래도 없는 목소리가 들렸네요.
그 여자는 저보다 몇 살이나 많아 보이는 한눈에 봐도 나 돈만 쏘라는 분위기를 풍기더라고요. 다짜고짜 전남친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쭉 보여주는 겁니다. 그때 알았죠. 그동안 제가 속은 거라는 걸요.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. 전남친을 진심으로 좋아했거든요. 그리고 사별했다는 말을 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고 위로를 해줬는데 지금 제 눈앞에 죽었다던 와이프가 살아서 저와 마주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상황이 설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? 제가 뭐라고 상황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단칼에 제 말을 끊으며 그 여자가 말을 하더군요. 됐고, 굳이 설명 안 해도 돼. 아가씨한테 잘못 없는 거 정도는 이미 알고 만나자고 한 거니까.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. 뭐 이 상황에서도 계속 만난다는 헛소리를 할 거면 같이 밟아주면 되니까. 라고요. 저도 머리가 어떻게 된 게 아닌 이상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그 인간을 다시 만나겠어요? 아니라고 대답하자마자 앞에 놓인 아이스커피를 완샷하고는 그래, 근데 이대로 곱게 보내주기에는 아가씨도 억울한 게 많지 않겠어? 그러니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본 때는 보여주는 게 어때? 라면서 자기가 생각해온 계획들을 쭉 말해주는데 같은 여자지만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었네요. 상황을 다 들어보니 전 남친이 돈이 많은 건 확실했습니다. 단지 그 돈이 자기 돈이 아니라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여자의 돈이었다는 게 문제였죠. 원래는 몇 년 전에 자기 아빠가 크게 운영하던 고급 식당에서 일하던 주방부조였던 전 남친을 보고 한눈에 반해 적극적으로 대쉬해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정상적으로 아이까지 낳고 나름 잘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답니다. 하지만 타고난 바람둥이였던 전 남친은 수중에 돈도 넘치겠다.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겠다. 말 그대로 얼굴값을 하기 시작했는데 몰래 바람 피우다 걸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래요. 대여섯 번이나 다른 여자와 희희덕대다 걸려서 이혼할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무릎 꿇고 빌면서 다신 안 그러겠다는 약속을 해서 눈 감아줬답니다. 솔직히 제가 볼 땐 이 여자도 정상은 아니었어요. 저 같으면 처음은 몰라도 두 번째 걸렸을 때는 바로 쫓아냈을 텐데 말이에요. 둘 사이에 아이가 그렇게 큰 역할을 했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저도 아이를 낳으면 생각이 좀 달라질지는 모르겠네요. 아무튼 당시 제 입장에서는 그 여자가 전혀 납득이 안 되었어요. 하지만 한 가지 저희 둘이 뜻이 같았던 부분은 바로 이 못된 인간을 혼내주자는 거였고 저는 그때부터 그 여자가 알려준 대로 전 남친에게 작전을 시작했죠. 일단 그때 전 남친 머리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저와 육체적 관계여서 그 부분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. 일단 다음 데이트 약속을 잡고 미리 연습한 대로 전 남친에게 말했죠. 자기야, 사실 나도 자기가 뭘 원하는지 알아. 나도 당연히 원하지. 근데 말이야, 아무래도 조금 불안한 건 어쩔 수가 없나 봐. 뭔가 확신 같은 게 없는 상태에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? 제가 슬쩍 운을 띄우자 몸이 다를 대로 달아오른 전 남친은 말만 하라고 뭐든 해달라는 거 다 해줄 거라는 식으로 말하길래 저는 근사한 이벤트 하나를 해달라 했죠. 그토록 원하는 걸 얻게 된다는 희망에 전 남친은 기쁨의 환호성까지 지르며 맡겨만 두라고 하더라고요. 저는 그 모든 상황을 녹음하고 그 여자에게 보고했습니다. 드디어 디데이가 찾아왔고 밤 11시에 커피숍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는 갑자기 가슴이 쿵쾅쿵쾅 뛰더라고요. 여기까지는 모두 그 여자 계획대로 되었지만 이 뒤로는 들은 게 없거든요. 어떻게 결말이 지어질지는 몰랐던 제가 커피숍에 도착했는데 주차장에 웬 고급 승용차가 몇 대 있는 거 아니겠어요? 자세히 보니 차 안에 사람들이 타고 있더라고요. 그때 뒤에서 그 여자가 차에서 내리는 겁니다. 저보고 고생했다고 이제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할 거랍니다. 그러면서 제 계좌번호를 물어보더라고요. 나름 수고비로 보답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말이에요.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불러줬죠. 1분도 안 돼서 띠링하는 소리와 함께 제 통장에 입금을 했더군요. 바로 확인해봤더니 글쎄 무려 1,000만 원이라는 큰돈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. 솔직히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. 그래서 현재 제 통장에 잘 모셔두고 있어요. 여하튼 저는 궁금해서 그냥 갈 수가 없었고 입구 쪽에서 지켜봤습니다. 얼마가 지났을까 어두운 커피숍 안에는 수없이 많은 초가 밝히는 노란색 빛만 은은하게 켜져 있었는데 갑자기 환하게 불이 켜지더니 멀리서 봐도 놀란 전남친이 보였고
그 여자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우르르 들어가더라고요. 전 남친은 바로 무릎을 꿇고 뭐라 뭐라 말하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? 되지도 않는 변명을 했겠죠. 거기다 구석에 설치된 큰 TV 화면에서는 저와 전 남친이 찍은 사진들이 음악과 함께 틀어져 있었어요. 나름 준비한 이벤트의 일부였을 거예요. 여하튼 그렇게 몇 분이 흘렀나 갑자기 그 여자가 무릎 꿇고 있는 전 남친 뺨을 때리기 시작하는데 한 대, 두 대, 세 대, 네 대, 어림잡아도 한 10대는 때렸을 겁니다. 그걸 그냥 다 맞으면서도 계속 빌고 있는 한심한 남자를 보면서 불쌍하기는커녕 멀쩡하게 생겨서 왜 저렇게 사나 답답한 마음뿐이었네요. 저는 딱 거기까지만 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. 그리고 바로 전화번호 바꿨고요. 학원도 옮겼죠. 다행히 제가 다니는 회사는 정확히 모르는 전 남친이었지만 그래도 제가 사는 빌라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 조심하면서 이사 준비를 했죠. 어차피 전세 계약이 몇 개월 안 남아서 그동안은 친한 친구 집에서 머물렀고요. 하지만 저도 참 오지랖이지. 한 달이 지났을까? 너무너무 궁금한 겁니다. 그 뒤에 결말이 말이죠. 그리고 저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데 어떻게 복수가 이루어졌는지 알 권리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죠. 안 받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바로 받더라고요. 모르는 전화번호라 안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. 제 목소리를 기억하고는 마침 자기도 제게 전화를 했었다며 번호가 바뀌어서 아쉬웠다고 하면서 제가 묻지 않아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 알려주더라고요. 일단 전 남친은 현재 이혼 소송 중이랍니다. 물론 알거지로 쫓아내기 위한 소송이고 큰 걸림돌은 없대요. 전에 바람 피울 때 확보해 놓은 증거들도 충분하고 결정적으로 제가 넘긴 증거들이 워낙 결정적인데다가 그날 이벤트 영상도 증거로 사용될 거라더군요. 100% 확률로 알거지를 만들어 쫓아낼 거라고 하면서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알고 보니 커피숍 명의도 전 남친이 아니라 그 여자 거랍니다. 그동안 삥땅 친 게 한두 푼이 아니래요. 왜 안 그렇겠어요? 바람도 그냥 피워지는 게 아니죠. 워낙 돈을 펑펑 쓰던 전 남친은 그 돈을 거의 매상에서 몰래 빼돌린 거였다고 하더군요. 더 웃긴 건 그렇게 빼돌리는 것도 그 여자는 다 알고 있었대요. 남자가 어디 가서 가오잡으려면 돈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며 이해해주고 넘어갔답니다. 이것도 웃기죠? 물론 바람 피우는데 쓰는 건 예외지만요. 그래서 횡령으로도 고소한 상태라 아마 배상을 못하면 실형까지 살 거라는데 여자가 한이 맺히면 5,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. 그 여자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네요. 자기는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지며 살았답니다. 하지만 가질 수 없는 건 그냥 부셔버리는 게 속이 편하다는 그 여자 얼굴에는 살기마저 보이더군요. 웬 미친년놈 사이에서 희한한 꼴을 보긴 했지만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큰 피해 없이 잘 해결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. 마음을 다 안 준 것도 몸을 안 준 것도 제 선택이 진짜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네요. 저는 지금 직장 잘 다니고 있고요. 이별의 상처 같은 것도 아예 없네요. 그것도 정상적인 관계가 깨질 때나 생기는 거지. 어떻게 보면 전 그냥 사기를 당한 피해자 아닌가요? 미련이나 아쉬움 같은 거 일절 없네요. 단지 남자라는 종족에 대한 불신감은 많이 커져서 당분간 제 발전에만 시간을 쓸 것 같아요. 남자를 다시 만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세상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건 확실히 깨달았습니다. 부디 연애하기 전에 가능한 한 자세히 확인해보고 시작하길 바래요. 괜히 저처럼 피해보는 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사연을 마칠게요.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